수염나는 부위예요. 그 주위에 모낭이 좀 더 예민해요. 호르몬 변화에. 여드름은 딱 하나, 면포가 있으면 돼요. 파이는 흉터나 이 피부 손실을 보이는 울퉁불퉁한 것들을 보이는 거는 여드름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좀 두껍고 피지 분비량이 많은 사람들, 여드름이나 모낭염 같은 거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유된 생정제를 사용을 하면은 좀 덜 생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이라고 하고요. 올리브 피부과라는 병원은 12년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헷갈려 하세요. 모낭염과 여드름. 비슷한 개념이기는 해요. 모낭염은 모낭에 세균이 감염된 거, 여드름은 피지 분비가 돼서 피가 모낭 안에 막혀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낭염은 외부에 의한 감염이에요. 세균이 모낭에 들어와서 번식을 하게 되면 염증을 만드는 건데, 보통 우리가 황색포도상구균이라는 게 제일 많이 일으키기는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항생제를 오래 먹게 되면 그람음성균이라는 거에 의해서도 모낭염이 생기게 되고, 온천 같은 데는 이제 녹농균 같은 거에 의해서도 생기기도 해요. 이러한 균들의 종류에 따라서도 구분을 하기는 하지만은 모낭에 생긴 염증, 모낭염이다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여드름에도 종류를 나누기는 하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여드름은 사춘기 때 많이 생기는데, 스트레스라든지 화장품을 좀 잘못 써가지고 피지 구멍이 막혔다든지 성인기까지 생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호르몬 분비에 의해서 피지선이 자극을 받게 되고, 이 자극받은 피지선에서 과도하게 피지가 형성이 되는데, 문제는 이때 이 피지가 잘 나오면 좋아요. 이 호르몬이 이산각화증이라고 해서 피지 구멍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많이 분비는 되는데 막히니까 쌓이죠. 그러면 하얀 덩어리가 안에 생겨요. 우리가 이제 짜면 뿅 나오는 거 이제 면포라고 하거든요. 면포성 여드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중에서 열려 있으면 구멍이 약간 요 밑에가 산화가 돼요. 끝부분이 블랙헤드라고 불리우는 산화된 면포가 되고, 이게 닫혀 있으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산화되지 않은 면포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가 피아크네라는 균이 있어요. 여드름 균이 있는데, 이 균이 번식을 하기 시작하면 염증성 여드름들을 만들어요. 또 이러한 염증들이 과도하게 일어나는 사람들은 궤양도 만들고 막 흉터도 만들고 하는 심한 타입의 여드름들로 발전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죠. 여드름에 가깝죠. 호르몬에 의해서 피지선이 자극을 받게 되는데, 생리하기 전에 어디에 많이 올라오면 입주위에 많이 올라오죠. 어디냐면은 남자들 수염나는 부위예요. 그 주위에 모낭이 좀 더 예민해요. 호르몬 변화에. 남자들은 피곤하면 덥수룩해지죠. 보통 이제 생리가 시작되기 직전이 되면 이제 여자들이 남성 호르몬과 여성 호르몬 비율이 있는데, 프로게스테론과 에스트로겐의 비율이 있는데, 이게 남성 호르몬 계열이 좀 올라가요. 그럼 피지선이 좀 자극을 받거든요. 그래가지고 입주위라든지 남자들이 수염나는 부위에 여드름들이 많이 나게 됩니다. 여드름은 딱 하나, 면포가 있으면 돼요. 하얀 덩어리가 안에 박혀 있으면 여드름이에요. 눌러가지고 뽕 나온다거나 깊이 있는 것도 눌러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하여튼 덩어리 같은 게 안에 박혀 있다, 그거는 여드름이죠. 모낭염은 보통 이제 가볍게 생기는, 이제 표피에 생기는 모낭염 같은 경우 작은 노란색 농포들이 딱딱딱딱 붙어 있고, 깊은 타입의 고름집을 형성하는 거는 좀 커다란 고름집 같은 것들이 동글동글동글동글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모낭염은 한 번에 몇 개가 생기세요? 보통은 많이 생기죠. 좀 광범위한 위치에 많이 생겨요. 세균이 전체적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요. 같은 위치에서? 그럼요. 같은 위치에서 생길 수 있죠. 어차피 모낭에서 생기는 거니까, 모낭에 피지가 생겨가지고 밑에는 여드름이 생겨 있고, 위에는 막 이걸 만지고 막 뜯고 하면서 위에는 또 모낭염이 생겨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생길 수는 있어요. 우리가 모낭염에 의한 흉터는 대부분은 색소 침착이나 홍반 정도인데, 파이는 흉터나 이 피부 손실을 보이는 울퉁불퉁한 것들을 보이는 거는 여드름이 더 많습니다. 왜냐면 여드름이 더 깊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부 진피층까지 망상진피라고 하거든요. 이런 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흉터가 커져요. 여드름성 염증들이 깊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여드름 때문에 많이 생기죠. 모낭염이나 여드름이나 종류에 따라서 흉터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염증이 심한 정도, 그 깊이가 깊은 정도에 따라서 흉터가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피부의 특성이에요. 어느 정도 타고나는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비누를 쓰면 기본적으로 균이 좀 죽겠죠, 아무래도. 특정 비누를 써서 좋아졌다라기보다는요, 기본적으로 모낭염은 잘 씻어주고 관리만 잘 해주면 좋아집니다. 그런데도 좀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생제를 계속 쓸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 이제 벤조일 페록사이드라고 해서 과산화 벤조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여드름약으로 원래 쓰는 건데, 얘는 항생제는 아닌데 활성산소를 만들어가지고 세균을 죽여요. 항생제는 쉽게 말해서 약을 먹여서 죽인다면 이제 내성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때려서 죽이는 거예요.
때려 죽이니까 내성이 생길 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맷집을 키울 수는 없으니까는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사용을 해도 큰 문제는 없고, 근데 문제는 이제 약간 자극 증상이 있어요. 여자분들 피부 얇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극성 피부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가 좀 두껍고 피지 분비량이 많은 사람들, 등에 여드름이나 모낭염 같은 거 많이 생기는 사람들이 거기에 함유된 생정제를 사용을 하면은 좀 덜 생깁니다. 굉장히 식상한 답변이라서 혼자 판단하시지 마시고 병원에 오시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식상한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 좀 경증 같은 경우에는 좀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조금 교정해 주셔도 좋아질 수 있으니까 그럼 좀 청결하게, 혹시나 내가 이걸 유발하고 있는 요인이 있는가 좀 살펴보시고 좀 피해 주시고, 그래도 안 된다 그럼 병원 오셔서 진단 받으시고 맞게 치료를 받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